YG 엔터테인먼트 2023년도 3분기 실적을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하고 2023년 매출액을 예측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61.3% 증가했고 영업이익은 138.9%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재고 회전율은 23.7회전으로 나타납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필요하시면 배속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소개한 기자가 조선비즈에서 브랭핑크 계약에 휘청이는 YG 엔터테인먼트 돈 잘 벌 때 단일 의전도 해서 했어야 이런 제목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개인 재계약이 불발됐다. BTS 사례 보면 개인 활동이 더 중요하다. IP 분산 안 돼 있는 YG 엔터 주가 타격 커. 증권업계 목표가 낮추고 투자 의견 중립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다른 엔터테인먼트사는 소속 가수로 분류되는 지식재산권 요게 이제 지식재산권을 IP니까 뭐 인텔리전스 뭐 이렇게 어, 요 P는 뭐의 약자인지 저는 상상이 안 되네요. 다수 확보했지만 YG 엔터는 블랙핑크에 대한 높은 의존도를 해소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과거 전성기 시절 매출 다변화를 했어야 한다는 분석이다. 그래서 요게 그 7월 달에 8만 7천 원까지 했는데 4만 6,300원까지 내려갔는데 사실 그 연초에는 사실 이 가격대였어요. 그래서 중간에 이렇게 올랐다가 다시 하는데 크게 변동은 없습니다. 그맨 마지막에 소개를 하겠지만 알고 보면 개인 계약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이는 하이브와 BTS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얘기했는데 소개된 사진은 이게 뭐 다리들이 늘씬해가지고 누가 누군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보는 사람 눈여기는 눈이 즐거워요. 노래를 직접 제가 들은 적도 아마 없을 겁니다. 아니 그 방송을 통해서도 내가 봤나 한번 이런 거에는 좀 관심이 없어지니까 솔직히 그건 그렇고 그래서 원가 회계 손익을 보면은 3분기 누적 매출액이 3,130억 원으로서 전년보다 61.3% 일반 제조업들은 아주 죽을 맛인데 계속 그 증가를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재고자산은 연간에만 재고자산 명세를 하고 있는데 제품과 제공품만 돼 있어요. 상품 계정은 없어요. 요게 이제 6.4% 줄였다. 이거는 잘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매출 원가가 조금 더 올랐죠? 그러면은 매출 총이익이 매출 증가율보다는 조금 덜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가 좀 적게 올랐어요. 20.5%. 그러니까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이익이 131%나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작년 3분기에 244억이었는데 무려 거의 더블이 넘게 565억의 영업이익이 났습니다. 그리고 이 회사는 서비스업이라고 하지만은 제조업의 원가 회계를 하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나라 산업구조 변경에 의해 가지고 제조업이 뭐 우리나라가 전 산업의 25% 정도 차지하는데 그게 매우 높은 비율이라며요. 그리고 중국이 27.5%인가 그렇고 일본은 우리보다 약간 제조 비중이 낮지만 한중일 삼국은 유럽 여러 나라에 비해서는 제조업들이 비중이 매우 높은 겁니다. 미국은 그 서비스업 강국이 됐죠. 그뭐 엑스라든지 마이크로소프트라든지 애플이라든지 이런 게 뭐 전 세계 시가총액의 1, 2, 3, 1을 다투는 데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뭐 서비스업, IT 뭐 이런 쪽으로 그 서비스업이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서비스업의 영업 손익계산서는 단순하죠. 영업수익 그다음에 영업비용 그래서 영업이익 얼마다 이렇게 하는데 제조 체제 원가 회계로 들어가면은 중간에 이제 매출 원가라는 게 들어가는 거 그거 하나 틀려지는 거죠. 그래서 스루포트 회계로 분석을 했는데 분기에는
아쉽게도 그 스르프 분석에 필요한 재고자산 명세와 그 다음에 비용의 성격적 분류 데이터를 비공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 현장 운영 비용을 가정해서 작년보다는 한 3% 정도 올라갔을 거라고 가정해서 분석한 내용이라서 실제하고는 오차가 있습니다. 정확히 분석을 해보려면은 2023년도 연간 사업사가 공시가 되는 3월이 넘어서야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가 아니고 변동비라고 서비스업에서는 표현을 해봅니다. 이것이 55.7% 적게 올랐어요. 변동비 성격은 아까 매출원가는 더 올라간 거로 되어 있죠. 그런데 그 비용 판매 관리비를 적게 써서 이익이 난 거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는 변동비가 5.6% 내려갔다 이렇게 산출이 됩니다. 그게 주로 그거 외주 가공비를 변동비로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게 변동비를 봤어요. 재고하고 그래서 그 세 가지가 이제 그 변동 요소라고 보고 5.6%가 내려갔고 스루풋은 금액상 66.1%가 증가했고 스루풋율은 1.6%가 상승했습니다. 운영 경비가 44.8%, 스루풋보다도 거의 20% 이상 차이가 나니까 스루풋 영업이익은 138.9%가 증가한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그리고 원가 회계보다는 1억 8,800만 원이 더 이익이 났습니다. 이것은 제품 및 제공품이 감소했기 때문입니다. 감소한 내역은 내역이 없기 때문에 전체 재고로 했는데 5억 8,900만 원으로 상품도 있다고 그러는데 상품 계정은 없어요. 연간 걸 보더라도 요거는 연결 기준에 매출액이 아까 3천 매덕인데 4,598억으로 연결 기준이지만 대충 어느 정도 매출 구성을 가지고 있냐면 상제품 매출이라고 요거 상품은 그러니까 이제 계열사에서 판매되는 거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34% 정도 되고 공연 매출이 22.85%, 음악 서비스 매출이 14.83%, 기타 사업 매출 이렇게 해서 이제 매출액을 구성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용의 성격적 분류도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 WC 비율, 현장 가공이 아니고 현장 운영 경비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한 작년보다 한 3% 정도 올랐을 거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고 모든 걸 역산으로 풀이해낸 겁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현장 운영 경비는 650억 원으로서 무려 75%나 크게 증가를 했어요. 가정에 의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재고자산 매출원가 회계 투명성은 요 2단계는 의미가 없습니다. 제가 맞춰준 수치이기 때문에 그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은 일치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은 이걸 현금식으로 읽으면은 현금이 17억 원이 들어왔으면 재고가 17억 원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한 6억 원뿐이 감소를 안 했어요. 그러면은 11억 원이 어디서 현찰이 굴러 떨어져서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은 변동 금액이 17억 원인데 어떻게 재고자산 평가손실 환입을 잡은 거죠. 마이너스로 되어 있으면은 그러니까 평가손실을 잡으면은 원가가 올라가서 이익이 작게 나오고 이익이 좀 적게 나올 것 같으면은 환입을 잡아가지고 재고를 늘리면은 이익이 증가하게 만들고 이따위 짓들은 좀 그만해라. 응? 뭐 엔터테인먼트 그 서비스업이라 하더라도 그거 좀 해도 너무하지 않냐. 어떻게 1년 동안의 변동 금액이 작년에는 괜찮았어요. 음, 그런데 이거 너무한 거 아니냐. 변동 금액 그 수준 두 자리 수준 그 11억 원이나 환입을 그렇게 자꾸 그러냐.
이거 숫자들 가지고 너무 장난하니까. 그러니까 평가라는 작업에 대해서는 제가 금융자산 평가는 좋아요. 그거는 뭐 내가 그 솔직히 까놓고 해서 금융 재무 쪽은 제가 젬병이니까 내 모르니까 내 재고만큼은 내가 물류 전문가 출신으로서 이거는 못 봐주겠다 이거예요. 해도 너무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거고요. 운영 비용은 분기 또 안 하니까 연간 작년 거를 가져왔는데 이 인당 평균 임금이 얼마인가 궁금해서 가져봤는데 2021년도는 5천만 원 순이에요. 완전 중소기업 수준이죠. 근데 1년 동안에 1천만 원 임금 인상이 됐습니다. 자,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데서 연간 6천만 원 평균 임금 받고 시집장가를 갈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하이브나 이럴 데는 더 많이 줄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거든요. 그 양현석 씨가 너무 짠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가요. 뭐 했는지 또 어떤 경우에는 양현석이가 무슨 마약 무슨 뭐 룸사롱 뭐 이런 거하고도 뭔가 이렇게 연결이 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뉘앙스도 들리기도 하고 저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확인된 정보가 아니니까 의상비라는 게 독특한 게 있네요. 작년에 연간 67억. 그 누구한테 의상비를 입히는데 67억에 옷값을 67억을 쓴다. 대단합니다. 매번 똑같은 옷을 입지는 않겠죠. 네. 그러면은 안 되겠지. 지급 수수료가 78.7%나 크게 증가를 했었어요.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제품이 하고 상품 아니죠. 그 제공품이 있으니까 23.7회전으로 크게 상승을 했고요. 수르프율도 1.6% 상승을 했습니다. 동일 방향의 변화는 투명회계 가정을 합니다. 생산성도 크게 증가했고 ROI 이 재고자산의 투자율도 한 곱배기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통계치는 순방향으로 회전율도 상승하고 수루픈율도 상승했으면은 회계 투명성 가정을 하는데 아까 그 여긴 원재료라고 이제 제조업 용어를 썼습니다만 외주 가공비하고 인쇄 가격이 하락한 것 같다. 이렇게 추론을 해볼 수 있고요. 아, 이 가격, 판매, 매출, 그 영업수익은 그 단가가 상승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 이 서비스업에서 원재료를 자꾸 그 단어만 가지고 그걸 하니까 귀찮은 거 이제 안 하고 싶은 거겠죠. 회사 그 격리 회계 입장에서는. 그래서 스루풋을 상정하면은 외주가복비와 인쇄가 매출에 비례하므로 원재료 성격이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외주 가공 단가가 어떻게 변했는지 좀 궁금하지도 않나 자기네들은 그 단가들을 인식해서 공시해야 할 것이다. 제품 판매 단가는 최소한 공시할 수 있지 않겠냐. 공연 매출이라든가 내 이런 건 모르겠는데 이 음반 만들어 가지고 파는 것들은 그건 공시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난 그렇게 보거든요. 어, 3분기 실적을 단순 판매된 것만큼 또 판매될 거다 생각하면은 한 3,900억 하게 될 것 같은데 이 경우 한 695억 2억이 날 것 같습니다. 재고가 6% 감소한다고 봤을 때 계속 줄였으니까 계획은 706억이지만은 695억이 되니까 요대로 그냥 만족하는 거로. 그런데 재고를 6% 올린다 그러면은 705억 원 정도 판매 매출을 더 노력 안 해도 재고만 증가시켜도 이렇게 원가 회계에는 영업이익을 내게 돼 있죠. 스루풋은 이게 10억 원도 높게 나옵니다. 3,910억. 이걸 어떤 판매 단가라고 비유를 한다면은 39만 1,000원으로서 원가 회계 단가보다 판매 단가보다 1,000원 싸게 예가가 산출이 됩니다.
돈을 더 벌어줘. 이거 요대로 하더라도 그대로 하더라도 그 705억 원 영업이익이 나는데 조금 더 욕심을 내서 재고 회전율을 33회전 4.5%도 노력을 한다면은 한 804억 원까지 영업이익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예가를 산출할 때 재고가 감소하면은 스루포 회계에는 조금이라도 더 예가가 더 높게 나오게 되어 있고요. 원가 회계 기준은 낮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분석 결과 통계치의 그 매트릭스 편인데 재고가 좀 감소했거든요. 그러면 재고 회전율이 상승하고 이익이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는 원가 회계보다 높게 나오게 되어 있다는 이 카테고리의 범주에 그대로 맞아 떨어집니다. 브랭크핑크는 무형자산을 이것을 너무 쉽게 간과했다는 것. 그래서 캐펙스 비유동자산을 전체 캐펙스로 봤을 때 무형자산이 지금 42억 정도밖에 평가를 안 하고 있어요. 난 블랙핑크 정도 그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이거 뭐 한 몇백억 대 정도 가치가 있는 거 아니에요? 몇백억이 뭐 천억 대 가치 정도, 천억까지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 블랙핑크 멤버가 4명인데 개별 그 전속 계약을 해가지고 그 무형자산으로 평가했을 때 거기에 뭐 제니라는 어떻게 생겼는지 얼굴도 기억이 안 나지만은 뭐 제니라는 이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지적재산권으로 따진다 그러면은 한 사람당 한 500억 정도 이렇게 평가해도 좋지 않을까. 평가하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시장 가치겠죠. 시장 가치. 젊었을 때 더 나이 먹기 전에 나이 먹어도 아직 쓰러지지 않는 우리 나이 때도 아는 그 여가수 있죠. 이효리. 이효리. 그 나이 먹어서도 아직까지 광고 한번 찍으니까 아주 그냥 뭐 히트가 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리고 속이 시원시원해가지고 아이고 난 광고 안 찍어요. 돈 아직 있어요. 광고 찍을 때 내가 돈이 떨어진 거예요. 그렇게 얘기했다고 광고 계통에서 일하는 제 핏줄이 그런 얘기를 전합니다. 어, 주가는 연초 49,600원이었는데 45,800원으로 3,800원 떨어졌습니다. 장부 가격 대비 188%, 엔터 회사가 한 몇백 프로 정도는 돼야 될 것 같은데 양은석 씨가 16.87%, 네이버가 8.89%, 국민연금공단이 6.76%인데 외국인이 15.35%인데 네이버 요즘에 그 보면은 제가 요즘은 잘 분석을 좀 뜸하게 해서 그런지 외국인의 그 지분율은 나오는데 우리나라 여기처럼 무슨 국내 그 증권회사들 이름들은 쭉 그 얘기를 해 주거든요. 이건 파란 색깔은 매도 순이고 분홍 색깔은 그 매수 상위인데 이거는 팔자, 이거는 사자인데 에, 요게 순 매매량의 여기에서 마이너스를 표현했다는 얘기는 에, 매수를 많이 했다는 얘기인지 뭔지 그걸 잘 모르겠네요. 무슨 의미로. 그런데 네이버에서 외국 투자기관 뭐 JP모건이라든지 모건 스탠리라든지 UBS라든지 뭐 시티그룹이라든지 뭐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만은 요즘 그 눈에 안 띄네요. 저게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 YG 엔터테인먼트 분석을 해 봤습니다. 그리고 연말 매수까지 예측을 해 봤습니다.